사물놀이는 두드리고 춤춘다. 그들은 어디든지 간다. 그들은 누구 앞에서나 연주한다. 그들의 소리는 몇 년이나 됐을까? 10년, 50년, 100년? 아니다. 사물놀이의 소리는 더 아득한 옛날부터 이 땅에 있어왔다. 이 마을 저 마을 온 나라를 떠돌던 유랑예인들. 풍년을 기원하며 논길에서 액을 막아달라고 선앙당해서 이 집 저 집 마당에서 이 땅의 사람들은 그들의 소리와 함께 살아왔다. 뱃속에서부터 신명을 익혀버린 유랑예인의 아이들. 그들은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자라며 꿈을 꾸었다. 자신들의 소리를 지키고 소리를 키우고 세계를 그 소리의 마당으로 삼겠다는 꿈을. 사물놀이. 그들은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어야 할 꿈은 더 많다고 말한다. 사물놀이는 사람들이 전통음악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을 많이 바꿔놓았다. 국악은 느리고 답답하고 늘어지는 음악이라는 생각. 사물놀이의 공연을 한 번만 보고 나면 그것은 바뀔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악은 흥을 돋궈주는 신명나는 음악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사물놀이라는 연주 형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 (1978년) 공간사랑 주최 제1회 공간 전통음악의 밤에서 4명의 젊은 국악인들의 연주가 소개된다. 2달 뒤에 다시 같은 곳에서 그들의 연주가 있었고 처음으로 사물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장고의 김덕수, 북의 이광수, 징의 최종실, 꽹과리의 김용배. 사물이란 그들이 연주하는 4개의 악기를 가리킨다. 장고와 북은 가죽으로 만들며 쇠와 징은 금속으로 되어 있다. 가죽으로 만든 악기는 땅의 소리를, 쇠로 만든 악기는 하늘의 소리를 뜻한다. 이 4개의 악기를 소리내는 것은 인간이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화합하여 이루어내는 사물의 소리는 모든 민속음악의 바탕을 이룬다. 사물놀이 단원들은 대개 5살에서 7살에 남사당에 입단하여 어린 시절을 보낸 이 시대의 마지막 남사당패 후손들이다. 평생을 떠돌아다니며 살 운명인 역마살은 부모로부터 대물림한 것이다. 몇 살 때 덕수를? 그들의 스승이었던 지난날의 예인들은 거의 다 세상을 버렸다. 13살 때부터 독경을 배워 남사당패와 사찰 건립회를 이끌어온 곡담 스님. 코흘리게 시절부터 그들을 가르친 귀한 스승이다. 그는 이광수를 비롯한 많은 후학들을 길러냈다. 난 12살 적에 예산을 데리러 갔다가 셋째 맞아서 따라왔다고 싸움에서 내가 복사냐고. 난 몰라. 그저 모처럼 스승을 뵙고 기력이 여전하신 것을 확인한 이광수는 마음이 흐뭇하다. 오랜만에 스님과 소리를 합쳐보고 싶어진다. 서단 나도 지난해 올지에 또 와. 내일 또. 월 조동년 뜨는 날은 올지에 또 봐. 사람이 죽으신 뭐 봐. 그러니까 이제 늙어지면 한심하다고 고사반이 하는 거고, 그놈은. 조상께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그거 빼고. 청춘가고 백박은 한심하다 그거 빼고 그 스님한테 빼고서 이제 그 죽은 조상이 돼서 그렇게 오간만한 26호
제비는 3원 3년 나오건만 인생 한 번 죽어지니 회생을 길바이 없네. 다시 살기는 못하겠다. 스님의 독경과 가락에는 여전히 신령이 넘친다. 그는 자신이 외우는 비나리의 내용에서 인생을 느끼고 인간을 발견한다. 이광수는 누구보다도 비나리를 익숙하게 잘하지만 스승 앞에서는 늘 부족함을 느낀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집이나 절을 지으려면 건리패를 불러다가 풍물굿을 했다. 고사를 지내면서 덕담과 액풀이로 복을 비는 의식이 비나리이다. 사물놀이패는 비나리를 재구성하여 자신들의 주요 레파토리의 하나로 만들었다. 비나리는 대개 공연의 첫머리에 연주된다. 이광수의 소리가 곁들여지는 비나리는 공연장에서 관람객들에게 보내는 덕담이 재미있다. 고사상을 차렸을 때는 서서 연주하고 관중들이 직접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절을 한다. 고사상이 없을 때는 앉은 채로 연주한다. 작년 11월에 사물놀이는 오랜 소망을 이루었다. 자신들의 공연장 겸 연습장인 사물놀이 전용 극장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곳에서 지난 10여 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한다. 사물놀이패의 살림을 맡아보는 사람은 조금 늦게 들어온 강민석이다. 공연장 위의 옥상에는 한국전통예술연구보존회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들의 사무실이 있다. 공연을 요청하는 전화가 국내외에서 잇따라 걸려온다. 1년 계속 영어 공부하면 학교 과목 몇개 이미 그다음에 공격적으로 살면 거기서 들어야지. 그들의 일정은 물샐 틈 없이 빡빡하게 짜여 있다. 그들에게는 공연 활동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보존하고 발전시켜온 음악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인다. 받으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어떤 다른 대학 교육하고 피규어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광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사물놀이 패들은 현장에서 뛰고 구르며 자연스럽게 장단과 가락이 몸에 붙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제자들을 그렇게 기를 수는 없다. 달라진 시대에 맞게 이론과 실기 지도를 한다. 그들은 무료로 전수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계승하고 나아가서 뛰어넘어 줄 것을 바란다. 어떤 가락이 됐든 전수생들 중 5명을 해외에 유학시킬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그들이 현대에 발달된 음향기기나 녹음 기술을 10분 활용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혼자 도망가다 자기 혼자 막 헤매고 있어. 그럼 빨리 와 그러고 눈치나 보내면 그때 이제 찾아오는데 한참 걸리지 거기까지 찾아오려면은. 시작! 하나. 사물놀이패는 사물놀이라는 연주 형태를 처음 시작한 단체로서의 책임감도 갖고 있다. 사물놀이의 바른 보급을 위해서 그들은 학교와 단체를 찾아가서 가르치기도 한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공간 속에서 그 호흡 같은 것을 가르쳐야 되고 장단을 한가하나 가르쳐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자연 속에서 하여튼 걸어가면서도 두드리면은 그 재밌는 얘기는 길이 미끄러운 길을 가면서 덩덕궁이를 친다 그러면은 미끄러질 때는 미끄러지면서 가락이 나와요. 그리고 넓은 또랑을 탁 건너야 되는데 덩덕궁이를 치면서 그거를 건너게 되면은 또랑을 건너면서 이렇게 나오는 가락이 있단 말이죠. 펄쩍 뛰면서. 그런 그 자연스러운 가락들을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우리 전수생들은.
단지 이제 그때보다는 현재는 약간의 그 체계적인 거는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 가르치는 장소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삼도 설장구 가락은 호남의 김만석 선생의 가락, 경상도의 조판주 선생의 가락, 중부지방의 양도일 선생의 가락을 모아서 사물놀이패가 정리한 것이다. 그들은 세 지방의 뛰어난 장고제비들의 가락을 체계 있게 정리하여 마치 4대의 장고를 위한 산조처럼 만들었다. 때로는 4명의 제비가 서로 다른 것을 연주하기도 하고, 때론 같은 가락을 연주해 나가면서 흥겹게 이어진다. 사물놀이패의 힘차고 대담한 리듬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그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엄청난 감탄과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해외에서 열광적인 팬을 가리키는 소위 사물놀이 아니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현대인들을 사로잡는 이런 사물놀이의 마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 음악 자체가 현대적인 감각을 짙게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듬에 있어서 화려하고 다양하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객들에게 있어서까지도 흥을 돋아주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음악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 수 있는 것은 연주자들의 그 복장 문제에서 오는 편안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서양 음악에 있어서처럼 그런 차려입는 자세가 아니고 관객과 마찬가지의 그런 수준의 복장을 입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과 쉽게 동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물놀이를 즐겨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들 수 있다면 리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와서 느린 템포의 것보다는 빠른 템포의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서양의 젊은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사물놀이를 일반 관객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좋아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물놀이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농악이나 무속음악은 원래가 마당에서 펼쳐지는 현장의 예술이었다. 서민들의 마당은 인간의 원초적 감정들이 거리낌 없이 표출되는 카타르시스의 장소이기도 했다. 사물놀이는 잃어버린 마당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낸다. 사람들은 저절로 일어나서 춤을 추고 어울리며 자신들의 피 속에 숨쉬고 있는 신바람을 확인한다.
ムサダンのあの形がその大神楽がもっと日本の場合大神楽が一番ちゃんと残してるんですよ、それに猿がいたり綱渡りがいたり猿が綱渡りやったりそれからやっぱ皿を回したり 그러니까 요즘에 일본에서는 제일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그런 유랑민 집단이 잘 남은 게 그 가구라 신학 가구라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같은 번화지 번화 접시 돌리는 거 번화 人形 그 인형극 人形それから亀 가면 うん 가면극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원숭이가 줄을 탄다는 게 재미있는 거지.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일본인들은 특히 사물놀이에 관심이 많다. 많은 일본인들이 사물놀이패를 찾아온다. 일본의 민속학자는 일본의 유랑예인 집단과 한국의 남사당패를 비교하며 서로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설명한다. 일본인들이 사물놀이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들이 사물놀이를 통해 아시아 문화의 우수성을 다시 발견했기 때문이다. 말하고 무슨 관계를 세계 문화 속에서 아시아 문화의 보편성을 말하기도 한다. 많은 양의 원숭이를 일본에서 수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재미있는 게 우리 왕궁 같은데 이거 이 기와 같은데 보면 원숭이 모양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게. 근데 지금 원숭이하고 말하고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사신이 오잖아. 옛날에. 근데 그때로 올 때는 보면 꼭 원숭이 그 놀이를 기본으로 데리고 왔을 때요. 임금님 앞에서 한 거지. 해외에서의 그들의 인기나 공연 실적에 비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양은 지나치게 소박하다. 10년이 넘게 활동해 오면서 화려한 명성과 인기를 얻었지만 그들에게 남은 것은 40평짜리 공연장과 그 옥상에 붙은 손바닥만한 사무실이 전부이다. 그래도 그들은 전수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언제든지 공연하러 다닐 수 있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한다. 한솥에 밥을 먹으면서 그저 치고 두드리는 것밖에 모르는 그들. 소리를 위해 태어난 꾼들이라고 밖에는 달리 부를 말이 없는 것 같다. 그러한 철저한 꾼들이기에 그들의 소리에 반해서 고국을 떠나 10년 가까이 그들 옆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주는 이국의 처녀도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전수회관으로 열어가시는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뭐 전생에 무슨 저기 이 음악하고 이렇게 그 문화 생활하신 분하고 무슨 인연이 없느냐고 그것보다도 어떤 당신이 팔자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 선생님들 그 상무 들으신 거 봤을 때 저는 그쪽으로 이미 관심 가 있는 상태예요.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흔들고 뭐 돌고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나도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나중에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고 느꼈어요. 10년 전 얘기인데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냥 정말 미국하고 다른 나라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딱 내리자마자 뭐 고속도로도 있고 고층 건물도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 한국이 어디 있냐고 그때 그 질문했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사실 그 사물놀이 소리 통하여 이 어떤 저기 어떤 한국의 찐이 그 발견되기 생각했어요. 아니 따덩다라덩덩덩 다라덩덩덩 딱딱딱딱쿵딱쿵딱 그들의 음악성에 반해서 대가 없이 그들을 돕는 사람은 스잔뿐만이 아니다. 피아노와 작곡을 전공한 임동창 씨는 사물놀이의 가락을 악보로 옮기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을 해준다. 사물놀이패가 요즘 가장 힘을 쏟는 일은 자신들의 음악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몸에서 몸으로 구체적 체험으로만 전해오던 가락과 장단을 이제 말과 푸호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것은 사물놀이를 뒤에 오는 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해온 것을 뒤돌아보는 작업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창조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근대에 들어오면서 서구 음악의 영향권 아래서 살아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우리의 정서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사물놀이는 그런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사물놀이는 서구 음악을 자신들의 음악 속에 받아들이려고 애쓴다. 사물놀이와 재즈, 사물놀이와 피아노, 사물놀이와 교향악, 사물놀이와 대중음악, 그런 만남은 변화하는 한국인의 정서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건반 악기인 피아노는 타악기와 선율악기의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사물놀이와 만날 수 있는 토대는 이미 마련된 셈이다. 그 만남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말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사물놀이가 전통음악만을 고집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것을 실험하는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뭐 재즈하고 만나고 국악 관현악하고 만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악기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치지 않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해야만이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양쪽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파악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고 했을 때는 그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무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 관현악단하고 사물놀이가 협연을 한다. 그랬을 때는 국악 관현악의 그 여러 가지 악기들의 가락과 호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교들, 그 다음에 사물놀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그 양쪽을 충분히 연구를 해서 그 연구가 된 바탕 위에서 창작을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물놀이는 다른 음악과 만날 뿐 아니라 다른 장르의 예술과도 함께 작업한다. 사물놀이는 크게 열려있고 넓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국내외에서 수많은 예술가들과 호흡을 맞추었다. 사물놀이 팬은 고정된 레파토리뿐만 아니라 즉흥 연주에 매우 뛰어나다. 뭔가 섭섭하죠? 네. 여러분들 한번 합시다. 여러분들 뒤풀이 하고 싶죠? 네. 자, 그럼 우리 집에 사물놀이의 연주를 들으면서 그대로 한자리에 앉아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물놀이는 우리의 농악과 구세서부터 나온 것이다. 실내 연주용으로 재구성하여 무대음악이 됐지만 춤추고 노는 데서 생긴 가락이라 결국은 관객들을 불러일으킨다. 국내외 어디서건 공연 뒤에는 뒤풀이가 벌어지게 마련이라 흥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 그리고 그러고서는 얼리꽃 전구 나오지. 거기는 새가 독수리가. 김덕수. 그는 젓가락 잡는 법도 제대로 익히기 어려운 5살 어린 나이에 이미 장구채를 잡았다. 7살에 전국 농악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장구의 신동. 소리와 춤은 그의 타고난 팔자였다.
예인의 피와 역마살만 물려준 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는 어른이 됐다. 놀이마당의 신령을 그는 잊을 수가 없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그리움인 그 가락과 장단을 되살리고 다시 창조하는 일에 매달렸다. 그의 꿈은 세계를 무대로 우리의 음악을 펼치는 것이었고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그 음악을 물려주는 것이었다. 김덕수가 리더로서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 강하다면 이광수는 사물놀이의 한국적인 개성이 온몸에서 풍겨나오는 꾼이요 제비이다. 그도 김덕수처럼 유랑예인의 아들로 태어나 놀이판에서 자라났다. 그는 타고난 감수성과 피나는 훈련으로 어느 무대에서나 관객을 휘어잡는 마력을 발휘한다. 속에 그것만 놓고 여기서 한 바퀴 정도만 더 걸리고 서울에서 혹은 지방에서 공연과 공연으로 이어지는 나날. 공연을 다니자면 무엇보다도 악기의 운반이 문제다. 자동차가 없는 그들은 매번 이삿짐을 나르듯이 트럭을 부른다. 이런 굳은 일은 대개시다. 성격이 차분하고 치밀한 그는 언제나 묵묵히 공연에 필요한 잔일들을 해낸다. 그들은 아직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고 무대 의상을 손보는 일도 손수한다. 떠돌아다니는 생활에 익숙한 그들은 부지런하고 건강하다. 그들은 뛰고 돌고 춤추며 두드렸다. 그들은 산길과 논둑길로 이어지는 끝없는 길을 걸으면서 장구와 꽹과리를 치던 기억을 갖고 있다. 서울 공연에 이어 지방 공연, 뒤이은 해외 공연, 그들의 공연 일정을 보면 지나친 강행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모든 공연을 차질 없이 치러내는 것을 보면 그들의 철저한 연습은 음악의 기량뿐만 아니라 체력의 단련까지도 겸하고 있는 모양이다. 중앙국악관현악단과 평양음악무용단이 일본에서 남북 합동연주회를 갖게 됐다. 합동연주회에 앞서 예술의 전당에서 시연연주회가 있었다. 사물놀이는 여기에 참가하여 사물놀이를 위한 합주곡 친모듬을 연주했다. 사물놀이는 자신들이 수집하고 정리한 주요 연주곡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작곡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연주한다. 그들은 악기를 다루는 기량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고 다른 영역의 음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도 뛰어나다. 네, 우리 음악의 특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특히 다른 나라 민족음악과 아주 많이 차이가 나고 특유하다고 인정되는 면이 바로 장단의 모든 음악이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농악이나 또는 무속음악을 통해서 우리 장단의 묘미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만은 4명이 연주하는 타악앙상블, 특히 사물놀이가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더욱더 우리 장단의 묘미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봅니다. 김덕수 사물놀이를 우리가 명인이라고 칠 수 있는 점은 단순한 우리의 장단을 이 4명이 즉흥 연주를 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음악예술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누구나 칠 수 있는 장단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단순한 장단일지라도 이 4이 모이면 상상도 못할 그러한 타악 앙상블로 즉흥으로 만들어내는 데에 명인의 그러한 그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물놀이가 가장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한 것은 각지에 흩어져 있던 농악가락이었다. 각 지방의 사투리가 다르고 지방 사람들의 성격이 다르듯이 각 지방의 농악가락은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다. 영남의 농악은 억세고 힘이 있으며
호남농악은 장단의 변화가 복잡하면서도 흙이 많다. 사물놀이는 3도의 농악을 합쳐서 자신들의 주요 연주곡으로 만들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는 자신들의 10년을 결산하면서 농악과 무악이 한국인의 생활과 정서에서 우러나온 한 뿔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해외 공연 때도 고사를 지낸다. 가장 한국적인 전통과 정서를 존중하는 데서 세계 문화 속의 보편성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는다. 그들은 앞으로 무속음악을 레파토리로 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한다. 농악과 무악이 한데 어우러진 보다 풍부한 음악적 자산, 그것을 바탕으로 사물놀이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까지는 집합해야 될 거예요. 응? 사람은 짐 체크는 9시까지 가야 될 거예요. 사물놀이는 그동안 수많은 해외 공연을 다녔다. 세계 도처에서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협연을 맺고 교류를 가졌다. 그들은 어느 무대에서나 거침이 없었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그들의 무기는 성실함과 열정이었다. 수많은 청중들이 그들의 공연에 열광했다. 사물놀이는 이제 한국의 음악이면서 세계의 음악이 돼가고 있다. 지구촌의 곳곳에서 그들을 부르는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2시까지 여행을 하고 그러고서 아마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하고 아니 가는 도중에 연주회장 관람이 들어있네. 예. 오후 4시에 연주회장을 미리 관람하고 17시 호텔을 도착 체크해요. 그러고 아마 그날은 만찬하고 그대로 휴식이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1900년대가 끝나는 2001년이 되는 해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잡은 게 50대 50입니다. 50은 바로 교육적인 쪽에 저희들이 약 20권 정도의 책을 과거에 선생님들이 구전으로 몸으로 전수해 주셨던 것을 원형을 정립시키는 것, 새로운 창작물을 개발하는 작업을 앞으로 10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연주인으로서 이제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해외 연주가 시작이 되는데 7월, 8월 금년 경우에는 세계적인 스타지요. 영국 런던에 있는 피터 게브리엘이라는 친구하고 함께 저희들이 그 세계 일주 공연 일정이 약 70인간 잡혀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거기까지 오게끔 하기 위한 게 지난 12년 걸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많은 세계적인 스타들과 함께 그게 꼭 전통음악 레벨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을 초청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레코딩도 또 금년에 2장을 만들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어디 지역적인 게 아니고 전 지구적인 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아마 한국의 익뱅가리 짐장고국이 갖고 있는 음악의 인식도가 세계적으로 조금 또 한 단계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과거에 대한 사물놀이의 탐구는 미래를 향한 욕구에서 시작됐다. 가장 오래된 소리에서 가장 새로운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끝없는 작업. 가장 한국적인 음악을 가지고 가장 세계적인 음악을 만들겠다는 끈질긴 집념. 사물놀이는 또다시 길을 따른다. 그들이 치는 풍물 소리로 온 마을을 들뜨게 하던 과거의 기억을 싸들고 그들은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당이 한국의 마을길에서 지구촌의 무대로 바뀌었을 뿐이다. 길 위에서 사는 그들에게 길은 어차피 길로 이어지고 그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누어 줄 것은 소리와 신명뿐이다. 산토리ホールの中みんな一つになっていきます。だから靴を脱いでステージに上がって踊りたい人は上がってください。 김덕수 사물놀이패. 그들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명이 따라다닌다. 소리의 도깨비, 현대의 무당, 세계를 깨우는 한국의 맥박. 신을 부르는 하늘의 소리, 한국의 비틀즈, 소리의 나그네. 어떤 이름으로 그들을 불러도 좋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들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한다. 다만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 일찍이 꿈을 품었다는 것.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너무나 많은 땀을 쏟았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꿈을 향한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